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드러내라 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뭐 총 뭐 이런 얘기들은 단어는 기억이 나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명- 네. 사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법적 그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또 물어볼게요. 네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러한 이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당시에 증인의 말하자면 부하라 그래야 되나요? 뭐 군인들은 얼마나 국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시간대에는 1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5명이라는 거는 이제 본청까지는 안 들어가고 경내에 예, 말씀하시는 울타리 내에만 들어가 있는 울타리 안에 경내에만 있었던 겁니다. 경내에- 건물 밖. 네? 그렇습니다. 열 몇 명? 15명입니다. 15명이 국회 본청 바깥에, 그러니까 경내는 경내지만 국회 본청 안은 아니고 예, 거기에 있을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보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시 본인께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수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전사 군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에 경로를 열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경로를 열고 그냥 그 이후의 역할들은 저희에게 별도로 부여된 임무는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전사 인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나온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전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증인의 부하들이 하는 건 아니다. 경로만 열어주는 거다.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전사도 어디까지 수행할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증인은 이제 12월 4일 날 00시 43분경에 도착한 후속 부대가 국회 울타리를 넘어서 갔는데 예, 그때 민간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집결해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내부 투입한 인원들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당시에 아까 뭐 15명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 이후에 후속 부대가 더 와가지고 얼마나 또 들어갔었습니까? 추가로 23명이 더 들어가서 최종 저희는 38명이
위치해 아. 있었고 네. 저희는 대치되어 있는 곳을 회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저는 집결해 있으라고 집결해 있었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증인은 이제 그날 12월 4일 공안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 있는 팀장이 전화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해제 의결이 된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다만 그걸 받았을 때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를 하고 퇴출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래 빼라 뭐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예,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승인을 했고 그거 외에는 따로 위에서부터 바로 철수를 해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철수시켰다. 그렇습니다. 그 서울고등검찰청에 12월 9일 날 나가서 이렇게 진술하신 적 있죠? 예, 그때 증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됐는지 다 확인하고 서명 날인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읽어보고. 예, 그리고 녹취록 50호증 2 한번 띄워보세요. 50호증의 2 녹취록.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